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죠? 어느 보험사라도 다녀오세요. 결국 마지막은 이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스파트너 사업단 김효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험과 세금이라는 주제로 기초적인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보험과 세금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 바로 세액공제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급여생활자, 그러니까 직장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1년에 연간 100만원까지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세액 공제되는 퍼센트는 13.2%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자동차 보험료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사실상 보장성 보험에 전부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세액공제 100만원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주의해야 될 점은 개인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직장인들에게 보장성 보험 100만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품은 세액공제연금입니다. 세액공제연금은 연에 500만원까지 가능하고 연봉이나 개인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13.2%에서 16.5%까지 세액을 환급해 줍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세액공제연금은 당연히 노후에 연금으로 사용하라고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를 공제하고 해지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 분들은 다른 종류의 상품을 가입하길 권장하고, 만약에 우리가 고객에게 컨설팅을 하게 된다면 해지보다는 감액으로 컨설팅을 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하겠죠. 하지만 이런 상품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품들이기 때문에 보장성 연 100만원 그리고 직장인 개인 사업자 전부 다 해당되는 세액공제 연금은 많이 추천하는 세금 혜택입니다. 보험과 세금, 그 두 번째는 사업자를 위한 보험 상품과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세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비용 처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내 사업을 위한 자동차 보험이나 사업장의 화재 보험이나 혹은 내 사업장의 직원을 위한 보장성 보험은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에서 적립이 혼재되어 있는 상품을 100% 비용 처리한다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보장성 보험만 가능합니다. 사업을 위한 소멸되는 보험료,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100%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나 직원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 그리고 사업장을 위한 화재보험의 보장성 보험료는 대표적인 보험 상품입니다. 여기서 가끔씩 적립보험료를 설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적립보험료를 많이 넣어서 그 적립보험료의 10에서 15%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걸로 컨설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는 적립보험료를 최소화하고 보장성 보험만 컴팩트하게 가져가면서 저렴하게 고정비를 줄이는 컨설팅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특별한 보험 상품은 법인 사업자가 가입하는 보장성 병영인 정기보험 같은 건데요. 그 방법과 조건을 맞추게 되면 마찬가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경영인을 위한 비용을 100%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과 세금 세 번째 기초적인 내용은 바로 소득세에 면제를 받는 보험 상품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는 종합소득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타소득이 되겠죠. 종합소득, 기타소득을 면제되는 보험 상품은 다름 아닌 보장성 보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장성 보험은 어떤 사람이나 혹은 재물에 대해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들인데요. 여기서 발생되는 보험금이 얼마의 보험금이 발생되든지 간에 세금을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면제받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 개인이 암보험을 들었을 때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진단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진단비가 얼마든지 간에 이 진단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복권에 당첨돼도 소득세를 내는 이런 세법에 맞춰서는 정말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자소득세를 말합니다. 지금은 이자소득세가 15.4%로 OECD 가입국 중에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이러한 비과세 상품들이 보험 영역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향후 다른 나라들처럼 이자소득세가 오를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장기간 보험을 유지하고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큰 혜택이 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 대비 중도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이 100%가 넘어갔을 때 그 차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험과 세금 영역은 증여와 상속과 관련된 보험 상품입니다. 특별하게 다른 상품을 이야기 드리려는 게 아니라 바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통한 증여 상속에 대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험 계약에 대한 이 소유권을 누구냐고 얘기했을 때 국세청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보통 자녀 가족들을 말할 텐데요. 자녀가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합법적인 경제소득이 있는 대상이라면 부모를 위한 보험료 납부는 자녀 고유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망보험이 그런데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피보험자를 부모님으로 설정을 해서 납입보험료를 자녀가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그 사망보험금이 얼마든지 간에 자녀의 소득세가 면제될 것이고 부모의 사망이지만 자녀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대상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나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부모님의 사망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보험을 활용한 절세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보험과 세금이라는 주제로 4가지 보험 상품 영역을 살펴봤는데요. 세액공제나 비용 처리, 그리고 증여와 상속에 대한 부분들은 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과 이런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사업단에서 제휴되어 있는 세무법인의 세무사와 함께 동반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 또한 동반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고객에게 세금에 대한 혜택도 안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